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일부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홈플러스 보통주 2조 5천억 원어치를 무상소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1조 원 이상의 사재를 출연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상소각의 의미와 국민연금의 손실, 인가전 M&A, 그리고 인수 후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려 법원의 관리하에 회생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최근 법원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를 그냥 해체해서 자산을 팔아버리는 청산가치가 약 3조 6천억 원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인 2조 5천억 원보다 훨씬 높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으로만 따지면 홈플러스를 살려두는 것보다 해체해서 부동산 같은 자산들을 팔아버리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MBK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인가전 M&A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인가전 M&A는 일반적인 회사 매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회사를 팔 때는 기존 주주의 지분을 사는 방식이지만 인가전 M&A에서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그걸 새 투자자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새 투자자가 낸 돈은 회사로 들어가서 빚을 갚는 데 쓰이고 기존 주주의 지분은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MBK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새로운 투자자가 투입한 돈이 온전히 홈플러스를 살리는 데 쓰인다는 점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팔면 새 투자자가 낸 돈의 일부가 기존 주주인 MBK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MBK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새 투자자의 돈이 모두 회사의 빚을 갚고 운영자금으로 쓰일 수 있어서 회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총 6,12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 원은 이번에 MBK 지분이 무상소각되면서 전액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이미 작년 말에 이 보통주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버렸습니다. 나머지 5,826억 원은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형태로 투자했는데 이 부분의 회수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원금을 모두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국민연금이 참여한 MBK 사모펀드 전체로 보면 오히려 큰 수익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 펀드는 홈플러스 외에도 7개 기업에 분산 투자했는데 홈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에서 모두 성공을 거둬서 펀드 전체적으로는 투자 원금 대비 2.2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것만 놓고 보면 분명히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은 이번 MBK의 결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지주를 비롯한 채권단은 MBK의 인가전 M&A 추진에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가치가 더 높기는 하지만 MBK가 자신의 지분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투자 자금이 고스란히 채권 변제에 쓰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결국 얼마의 회사가 팔리느냐, 그리고 그 돈 중에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홈플러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가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MBK 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과 법정관리 신청을 미리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채를 발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5월 MBK 파트너스 사무실과 홈플러스 본사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MBK의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MBK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국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의 새 주인은 누가 될까요? 법원이 인가전 M&A를 승인함에 따라 현재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 주관사로 3일 회계법인이 선정되었고 스토킹호스 방식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인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먼저 우선 협상자를 정해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어두고 그 다음에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인수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투자은행 업계에서 거론되는 잠재인수 후보로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GS그룹, 하나그룹, 네이버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쿠팡도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GS그룹은 편의점과 유통사업 경험이 있어서 홈플러스 운영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쿠팡은 홈플러스의 전국 58개 매장 부지를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인수 의사를 표명한 곳은 없으며 일부 거론된 회사들은 오히려 인수설을 공식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인수 전의 최대 관건은 역시 가격입니다. 홈플러스는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업황도 좋지 않아서 높은 가격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1조 원 이하로 몸값이 책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청산 가치인 3조 7천억 원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인수 후보 입장에서는 향후 투자와 구조조정 비용까지 감안해서 가능한 한낮은 가격에 사고 싶겠지만 채권단은 너무 낮은 가격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격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 때문에 인수 무산이나 조건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가전 M&A를 허가한 만큼 단기간 내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회생계획안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에서 3개월이 홈플러스 운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모펀드 투자의 위험성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자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될 때 개별 투자건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전체로는 수익을 거뒀지만 특정 투자에서의 손실이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유통업계의 구조적 어려움입니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마트들은 모두 온라인 쇼핑의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결과가 추후 국내 유통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합니다. 홈플러스가 어떤 기업에 인수되느냐에 따라 국내 유통업계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인수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유통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기존 유통업체가 인수한다면 업계 재편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홈플러스 사태는 MBK 파트너스의 2조 5천억 원 지분 포기라는 충격적인 결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변화하는 유통시장, 사모펀드 투자의 위험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2에서 3개월 내에 새로운 인수자가 결정되면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홈플러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